삼각 P 어떤 삼각형에서 따지는 거지? 정의 자체가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되는 거죠. 맞아요? 첫 번째는 선생님 기타스나 진짜 기본적인 거 얘기할게. 알겠지? 네, 진짜 내가 기본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알겠지? 첫 번째, 삼각형에서의 변의 이름은 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죠? 자, 각에 상관없이 얘를 뭐라고 부르지? 빗변. 빗변이야. 제발 이름으로 알아놔. 알겠지? 빗변. 자, 두 번째, 얘랑 얘는요 기준이 설정돼야 이름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여기를 기준각으로 놔. 세타. 됐어? 얘를 기준으로 놓으면 됐냐? 저각을 보겠다. 오케이? 기준으로 놓으면 마주보는 애가 마주보는 얘가 높이입니다. 알겠니? 3-1을 이렇게 배우셨어. 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높이가 아닌 걸 뭐라고 해? 그렇지, 밑변인 거. 그래서 세타에 대한 삼각비 값을 정의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사인의 세타라고 할게요. 뭐라고 써야 돼요? 빗변의 길이분의 대답해 빨리. 높이. 나 혼자 있는 거 같잖아.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연기를 하는 거 같잖아. 맞아? 두 번째. 자, 코사인이지. 뭐라고 쓰면 돼? 빗변분의 빗변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되죠? 돼요? A분의 C, 뭐 C분의 A, C분의 B 이런 건 소용이 없어. 알겠지? 이름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돼. 세 번째입니다. 탄젠트. 얼마지? 빗변분의 자 높이입니다. 높이. 그리고 잘 기억을 하세요. 사인은 높이 관련이야. 잘 기억해. 알겠지? 지금부터 들어가는 게 이제 수1이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은 밑변 관련. 알겠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탄젠트는 기울기.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 시킬게요. 높이라는 말하고 밑변이라는 말을 어떻게 좀 번역을 할 거냐면, 좌표평면이 있어. 높이라는 말은 이렇게 얘를 뜻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게 x좌표야 y좌표야? y좌표지? 그래서 사인은 y좌표랑 관련이 있어. 사인은 y좌표랑 관련이 있는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밑변은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때 여기 길이가 밑변이 됩니다. 기준각이 이렇게 설정이 될 거니까. 그럼 얘는 무슨 좌표랑 연관이 있는 거지? x의 좌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각 같은 경우는 x좌표와 연관이 있다라고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함수 얘기할 때 한 번 더 합니다. 이거 알겠죠? 됐어요? 괜찮지? 지금 기초하는 거야 얘들아. 기초하는 거다. 기준각이 설정되면 자, 높이 밑변이 결정되고 빗변은 변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변의 이름이 결정됐을 때 변 사이의 비율이야. 비율. 알겠지? 이걸 비율로 이해하셔야 돼요. 됐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어떤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이다.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이 있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얘는 무슨 말이야?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지. 자,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값을 자 외워야 되는 사람들은 빨리 외워라. 알겠지? 자, 이런 거야.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세타가 뭐였더라? 30도. 이 정도의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 빨리빨리 암기하세요. 알겠죠? 그런 건 필요가 없어.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면 세타는 30도야. 바로 나와야 돼. 생각이란 걸 안 하고. 느낌 알겠어? 자,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값을 모르시면 일단 이 단어는 시작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지. 첫 번째, 이걸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첫 번째는 저 세타 값 자체가 30도라는 거를 일단 떠올리셔야 되고요. 됐어요? 근데 이쪽으로의 해석보다는 밑에 쪽으로 해석이 조금 더 중요해요. 이게 삼각 B가 비율이라고 그랬잖아. 뭐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세요? 삼각 B가 삼각형의 뭐 사이의 비율? 자, 주제가 이겁니다. 이거 제목이 삼각 B죠. 맞아요? 이게 비율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의 비율? 어디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뭐의 비율이에요? 뭐 사이의 비율? 정말 힘들다 수학 공부. 변 사이의 비율. 맞지?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떠올라야 되는 게 세타가 30도인 것도 맞지만, 오케이? 더 중요한 건 뭐야? 높이잖아, 높이. 맞아? 이렇게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변 사이의 비율을 뜻한다. 괜찮을까? 이런 것들은 다 3-2에서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아직 수원 얘기한 거 없어요. 3-2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음? 그래서 요게 일단 기초. 두 번째 기초. 3-2 삼각비를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는 하나 많아야. 알겠어? 제가 지금 여기서 3-2를 다루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알겠지?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복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수업 때 못 다뤄요, 이제는. 지금 딱 오늘만 얘기할 거야. 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진짜 생기초 중에 생기초인데 정말 중요한 거. 첫 번째, 삼각형 내부에서 변의 길이를 삼각 B로 나타낼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좀 챙겨야 되는 기초입니다. 제가 이 길이를 R로 둘게요. 빗변 길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준각은 세타로 잡을게요. 되지? 자, 첫 번째, 밑변 길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여기 높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게 생기초라고요. 알겠죠? 자, 생각나는 게 없는 사람들은 공부하셔야 돼. 알겠어? 뭐라도 생각나는 게 있는 사람들은 더 공부하셔야 되고. 알겠지? 봐봐. 어떻게 나타내는 게 좋아 보여? 얘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코사인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죠? 그럼 뭔가 코사인에 대해서 뭔가 써줘야 되는 거지. 어려울 거 없어. 잘 봐. 빗변이 R입니다. 그죠? 내가 얘를 표현하고 싶은 거 맞죠? 동의할까? 그럼 잘 봐라. 정의상 사인의 세타 값을 뭐라고 쓰면 될까? R분의 네모라고 쓰면 되지. 맞아? 코사인 세타 네모라고 쓰시면 되겠죠? 우리가 궁금한 건 뭐라고요? 네모라고요. 네모가 얼마지? R 코사인의 세타. 됐어? 일단 첫 번째 기초. 여기가 R 코사인의 세타로 써집니다. 됐죠? 그럼 여기 뭐겠어요? 여기 높이 관련이니까 R 사인의 세타. 외워 제발. 알겠지? 이걸 모르면은 수학을 할 수가 없어. 알겠지? 이걸 모르면. 알겠지? 첫 번째 기초입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지금 이거? 됐어요? 이게 지금 안 되시면 안 돼요. 이거 수학 원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알겠지? 두 번째, 비슷한 종류의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비슷한 종류의 것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정리 중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보다 기초가 부족하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두 번째는 탄젠트야. 여기 세타 기준. 이번에 이쪽 변 길이를 들여. 그럼 마찬가지야. 나 이 길이 표현하고 싶고 이 길이 표현하고 싶어. 그럼 여기부터 봐볼게. 이 길이를 네모라고 봐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지? 탄젠트죠. 탄젠트로 확인해 보면 돼. 탄젠트 세타는 얼마야? R분의 네모라고 쓰면 되지. 우리가 궁금한 건 네모예요. 네모는 그렇지. R 탄젠트 세타.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R 탄젠트의 세타라고 표현되는 곳입니다. 되죠?
여기까지가 3-2. 수학 1은 여기까지 알아야 돼. 알겠지? 여기 표현까지 알아야 돼. 자, 그리고 3-2에서도 이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뭐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가 뭐 관련이죠? 코사인이죠. 여기를 세모라고 적게요. 자, 코사인의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코사인의 세타는 세모분의 얼마야? R. 내가 궁금한 건 세모지. 맞아요? 세모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세모는 코사인 세타분의 얼마? R.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기초 두 가지. 중요도 순서 말씀드리면은, 자, 이거는 무조건 중요. 별 3개야. 이건 안 되면 일단 수학이 안 되고. 두 번째, 이 그림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땡큐. 알겠지?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가 알탄젠트 세타라고 표현되는 것만 알아도 충분해. 됐지? 사실 여기는 나중에 이제 미적분용인데 미적분이 그러니까 수능 과목에서 빠지는 바람에 여기의 중요도는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공부하는 지장이 없지. 됐을까? 여기까지는 반드시 공부해라. 알겠지? 이런 것들이 문제풀이에서 기초적인 부분들이 활용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기초 내용. 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빈약함. 일단 삼각형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써있는 게. 알겠지? 그거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테니까 필기 잘 하시고. 자, 첫 번째부터 갈게. 용어 정리야. 1번. 첫 번째, 일반각 그리고 호도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각도의 단위는요 60분법이에요. 60분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각도를 이렇게 씁니다. 60분법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썼었죠. 1도, 뭐 30도 이렇게 썼던 것이 60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0분법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호도법을 이제 도입하게 돼요. 호도법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존에 60분법을 썼던 이 단위들을 새로운 걸 도입해가지고 쓰는 건데 호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야. 이건 각도. 오케이?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차이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자체로의 각의 의미를 가져요. 30도, 1도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호도법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를 아셔야 돼. 이유. 여기서 호도법을 도입을 하고 왜 각도를 갑자기 이런 걸 안 쓰고 새로운 걸 도입해서 쓰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부 포인트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각도를 바꾸는 방법에 일단 초점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바꾸는 방법을 아셔야지 그 바꾼 상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이제 암기를 하는 좀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과 뭐 일반각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보통 각을 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각을 재는 데는 기준이 있어요. 그죠? 기준이 되는 요 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시초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생각을 할 거냐면 무슨 평면? 다 좌표 평면에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초선의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엔 x축이 돼요. 알겠죠? 각을 재는 기준이 x축이 됩니다. 나중에요. 두 번째, 그럼 각도가 이렇게 결국에는 이 반직선이 너네 이거는 다 1-2에서 배운다. 각도라는 것이 수학에서 정의가 돼요. 1-2에서 이 반직선이 될 때까지의 회전한 양을 각도라고 정의하거든요. 수학에서. 맞아요? 그러면 그 각도를 나타내는 또 반직선이 하나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렇게 생긴 이 반직선을 이제 뭐 부르는 말이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일로 이렇게 이 회전한 양을 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각.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이제 원점 취급을 해서 보통 5라고 놓고요.
그리고 이 반직선을 나타낼 때는 또 다른 점이 필요해. 이 반직선 위에 어떤 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를 보통 P라고 잡고 반직선 뭐 OP 각을 나타내는 동경 OP 반직선 OP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시초선 각을 재는 기준 그리고 동경은 그 각을 나타내는 그 반직선의 반직선을 이제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각에 대한 동경. 됐어요? 이런 용어들을 그냥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읽어보신 다음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 이런 용어구나. 아 이렇게 쓰는 용어구나. 이런 식으로. 됩니까? 거기 이제 시초선 OX와 여기도 지금 시초선을 나타낼 때 반직선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를 X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있을 때 자 거기서 일반각이라는 용어부터 나옵니다. XOP 요 각에 대해서 자 일반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를 나타내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자 보세요. 알파는 거기 써 있죠. 알파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요 각, 이 XOP라는 각도를 이 알파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알파 더하기 그 요소를 좀 분리를 시켜드릴게요. 알파 그리고 더하기 여기에 365에 곱하기 n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각각에 좀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좀 부여할게요. 이 알파는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 중에서는 가장 직관적인 각도입니다. 가장. 그래서 얘를 부르는 말이 얘를 특수각이라고 불러요. 그 동경을 나타내는 특수각이라고 부릅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전체 이렇게까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일반각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이거 이제 일반각인데 이 뒤쪽에 360 곱하기 n을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잘 봐. 너 화낸 거 아니야? 지금 나가고요. 봐. 요 뒤쪽을 이렇게 읽는다. 자, 요거 있죠? 요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읽을 때 n 바퀴라고 읽는다. 알겠지? n 바퀴. 이게 무슨 말이지? 한 바퀴는 몇 도야? 360도지. 그럼 그게 n번이라는 소리잖아. n 바퀴. 그 얘기는 뭐냐면 봐봐라.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각도를 만약에 45도라고 잡았어. 이 동경을 표현하는 각도 중에 45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게 한 바퀴 더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맞지만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는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런 거예요. 맞죠? 그럼 네가 여기서 지금 360도 한 바퀴 더 돈 거죠. 그럼 여기서 각도가 몇 도가 더해지는 거야? 360도가 더해지는 거죠. 그럼 이걸 몇 도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405도라고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알파는요 45도도 되지만 405도라고 읽어도 틀린 게 아니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제 이런 표현들이 몇 개 있을까라는 거야. 무수히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360도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 그래서 각도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죠? 그 중에서 가장 그냥 기본이 되는 각이 뭐니까? 얘 알파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 이 녀석을 부르는 말이 특수각이에요. 이건 3-2에서 부르는 특수각이랑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3-2에서 부르는 특수각 같은 경우는 삼각 함수의 그 삼각 B의 값이 잘 알려져 있는 각도들을 특수각이라고 부르죠. 30도, 0도, 90도, 60도 이런 것들. 그거랑은 조금 다른 용어예요. 일반각이랑 대비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뭐 어려운 거 없지? 오케이? 이런 것들을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읽으실 때는 이거를 n바퀴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 이 알파의 n바퀴. 됐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한 거냐면요. 각도의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을 때는 각도는 360을 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기존에 이제 60분법으로 각도를 해석했을 때는 360도를 넘은 각을 다뤄본 적이 없어요. 동의하지? 근데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하죠. 얘를 이해할 때는 얘를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
포인트는 이거야. 특수가, 그러니까 일반각을 정의하는 이유는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가 한두 개가 아니다. 맞아? 한두 개가 아닌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다 똑같은 각을 나타낸다가 포인트인 거야. 알겠지? 됐어? 이런 게 진짜 많을 거잖아요. 맞죠? 360씩 계속 더하면 무한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싹 다 뭐랑 같은 거다. 45도랑 같은 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괜찮을까? 됐죠? 이 정도가 지금 용어 정리입니다. 이거 일반각이고요. 읽으실 때는 알파 플러스 n과 p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지? 됐음? 끝. 자, 거기서 이제 동경 얘기했고 이제 시초선 얘기했고요.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식까지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오른쪽에 문제 잠깐 봐봐라. 511번 봐봐. 거기 60도 나와 있지.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부피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봐. 그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고요. 반직선 하나, 반직선 두 개 그린 다음에 여기를 몇 도로 잡아주면 돼요? 60도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쉽지? 이런 건 너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 각이 돌아가는 방향이 생겨 이제는. 알겠죠? 각의 방향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각이 여기서는 어떻게 돌아갔어? 기준은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 기준이야. 봐봐. 이렇게면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반시계죠. 수학은 반시계가 양의 방향이야.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방향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돌아가는 이 방향이 양의 방향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반시계 방향의 반대, 즉 그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음의 방향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일단 이제 도입이니까 이렇게 그냥 알고 계셔야 돼. 됐지? 자, 얘들아 4분면의 순서야. 1, 2, 3, 4 이제 비밀이 파헤쳐졌나요? 왜 이걸 1, 2, 3, 4로 정해놨는지? 됐어? 1, 2, 3, 4 이게 양의 방향입니다. 알겠죠? 반대로 가는 게 음의 방향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60도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쪽 방향의 60도는 플러스 60도라고 봐야 되는 거지. 동의될까? 자, 우리는 일반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적용을 좀 해볼게요. 보세요. 여기서의 이 n 조건에는 정수야, 정수. 그러면 정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1, 2, 3, 4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그럼 보세요. 60도라는 각도는 여기서 360을 빼도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몇 도로 표현이 가능해요? 마이너스 300도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쟀을 때는 플러스 60도인데 다시 이렇게 쟀을 때는 플러스 60도인 건데 얘를 기준으로 반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재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300도라고 표현해도 똑같다라는 거죠. 동의되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그 두 번째 문제 있잖아요. 512번 있죠. 마이너스 210도는 몇 도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10도는 360도를 더해서 150도랑 같은 각이라고 이해를 해도 좋다 이거예요. 됐죠? 대신에 이제 그림을 나타내라고 하니까 너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시초선 이렇게 그리고 150도를 잡아요. 대신에 각도를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210도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걸 반대로 돌려서 이거를 마이너스 210도라고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진짜 기초적인 거 알려드린 겁니다. 됐음? 자, 이렇게 반시계가 양의 방향,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 됐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됐음? 다음 얘기 좀 하자. 자, 호도법 얘기할게. 이게 좀 어려워. 알겠지? 이제는 그 각도를 읽는 방법 중에 1도, 2도, 30도, 60도. 이게 60분법. 60인 이유는 그냥 60개로 쪼갰다 해가지고 그 옛날에 이제 고대인들이 쓰던 단위예요. 이게 그 시계 만들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쓰던 단위예요. 그래서 1도라고 하는 거는 1분. 동의하지? 1분이 지났을 때가 1도가 흐른 겁니다. 동의하지? 괜찮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60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각도가 이제 60분법이었던 거죠. 이해되지?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 근데 이제 바꿉니다. 뭐로 바꾼다 그랬어요? 호도법이라는 걸로 바꾸는데 그 이유부터 조금 설명드릴게요. 호도법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각도를 잘 봐. 이 호도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각도를
실수로 계산하기 위해서 실수로 잘못 계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리얼 넘버라는 뜻이에요. 리얼 넘버 실수. 오케이? 왜죠? 각도를 실수로 바꾸기입니다. 바꾸자. 이게 목표예요. 각도를 실수로 바꾸자.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호도법의 목표예요. 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직은 이제 안 배웠지만 예를 들어서 30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6분의 파이 정도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파이가 의미하는 건 3.14야. 알겠지? 그럼 잘 봐. 3.14 정도가 들어가면 이게 약 얼마겠니? 약. 그치? 2분의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0.5가 살짝 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30도는 실수로 바꾸면 0.5보다 살짝 큰 수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바꾸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됐지?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게 왜 목표가 돼야 되냐? 이제 이거예요. 다시. 자, 이유를 계속 물어봐야 돼요. 호도법 왜 쓰죠? 각도를 실수로 바꾸려고. 각도를 실수로 바꾸는 이유는 뭔데요? 이제 이거죠. 오케이? 자, 각도를 실수로 바꾸는 이유는 간단해. 좌표 평면이 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실수직선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삼각 함수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목표가 함수란 말이야. 함수 맞지? 함수라는 거는 x값에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튀어나와? y값이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대입되는 대상 자체가 뭐라는 거죠? 실수라는 거죠. 맞죠? 그러려면 삼각함수는 각도를 대입했을 때 그 삼각 b의 값 있지? 그게 y값으로 튀어나오는 함수야. 근데 집어 넣으려면 실수를 집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변환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기존에 있던 60분법이라는 각도가 우리한테는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아직까지는. 그치? 근데 이거를 호도법을 이용해서 실수로 바꾸는 행위는 정의역에 들어갈 어떤 대상들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환. 이 정도 이해하고 됐음? 그럼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의 기준을 갖다 설명드려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간다. 자, 잘 봐. 자, 이거를 파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거 헷갈립니다. 나중에는. 잘 봐. 첫 번째는 자, 파이에 대한 이해야. 알겠어? 파이에 대한 이해야. 첫 번째, 파이는 초등학교 때 이거 3.14라고 배워요. 맞죠? 근데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함수수죠. 맞아요? 무리수입니다. 돼요? 이 정도의 수치를 갖는다.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이거를 실수로 해석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변환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변환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도와의 관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파이를 180도로 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미지는 얘입니다. 얘. 알겠죠? 얘. 지금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일단은 해야 되는 것만 알려드리고 왜 이렇게 정의를 하는지 도입을 하는지 설명은 좀 쉬었다가 3교시 때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 되게 길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연결되는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 파이가 180도구나. 자, 다시 파이는 180도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1도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다 비례식이야. 봐봐, 파이가 180도면 내가 1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찾고 싶어. 그럼 뭐로 나누면 되지? 180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도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요? 180분의 파이 정도로 쓰시면 되는 건데, 아, 그럼 실수로 바꿔보자 이거지. 그럼 얘는 3.14 정도를 180으로 나눈 수가 되겠군요. 동의합니까? 그럼 얘는 그냥 근사값으로 계산해서 얘 날리고 보면 얘는 몇 분의 몇 정도지? 60분의 1 정도죠. 그것보다는 크겠죠. 조금 더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걸 실수로 바꾸면 약 얼마 정도 된다는 거? 0. 자, 1을 뭐로 나눠? 자, 이거 120분의 1이거든? 얘들아, 100분의 1보다는 작아. 그지? 100분의 1이 얼마 정도예요? 0.01 정도죠. 0.01보다 작은 수가 됩니다. 동의하실까? 그래서 1도라는 거를 실수로 바꾸면 0.01보다 살짝 작은 수가 나오는 거예요.
느낌 괜찮을까? 얘 이런 과정이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뒷과정이 아니야. 알겠지? 중요한 건 이 뒷과정이 아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1도가 180분의 파이구나. 됐어?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주 다뤘던 것들 있죠? 진짜 3-2에서 다뤘던 특수가 불러봐. 뭐 있지? 30도, 0도, 90도 일단 제외할게요. 30도, 45도, 60도. 네, 이런 것들을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 뭐라고 표현이 가능할지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굉장히 쉽거든요. 보세요. 이게 파이가 180도라는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봐요. 이거 잘 봐. 알겠지? 파이가 180도를 나타낸다는 걸 외우고 있겠지? 그 상태에서 이걸 쳐다보면 돼요. 보세요. 기준이 180도입니다. 보세요. 잘 봐. 결과가 이제 180도가 되게끔 하는 수치를 찾으면 돼. 6, 3, 18이야. 맞아? 돼? 그럼 얘는 이제 호도법으로 바꾸시면 6분의 파이가 됩니다. 동의하실까요? 제발 이미지로 잘 기억해놔.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진짜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공부하면 일단 수학은 개망합니다. 알겠죠? 얘가 진짜 그냥 6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이 수치적인 걸 외우면 안 되고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파이가 180도가 되는 거니까 6, 3, 18이라서 얘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6분의 파이 정도로 쓸 수 있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야, 그럼 좀 응용 좀 해볼게. 얘는 뭐라고 쓰면 좋냐? 6, 3, 18이니까 얘 3분의 파이겠지. 느낌 왔어? 야, 이런 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 이걸 2초 생각해서 쓰냐 바로 쓰냐 요 차이잖아요. 맞지? 납득했니? 요 변환이 일단 돼야 돼. 오늘 첫 시간의 주제 이겁니다. 이 변환이 되셔야 됩니다. 변환 됐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앞에가 4잖아. 4분의 파이 외워. 알겠지? 그냥 외워. 너처럼 되잖아 방금. 됐어? 그냥 외워. 이거는 단어처럼 외워 그냥. 알겠어? 앞에 뭐니까 4니까.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방법 떠올리다가 뭐 방법이 없어 이거. 그냥 외워. 알겠지? 위아래 거는 쉽지? 6, 3, 18 3, 6, 18 맞아? 얘는 앞에가 4니까 그냥 4분의 파이야. 끝. 됐어? 이거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 필수. 야, 그러면 이제 90 자주 나오는 거 해보자. 야, 0도는 그럼 뭐야? 0도는 그냥 0이야. 알겠지? 0도는 그냥 0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자, 90도. 92. 그렇죠. 2분의 8이죠. 98이죠. 이렇게 괜찮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뭐다? 파이가 180도라는 것의 기준이다. 그 기준 안에서 단위 변환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괜찮죠? 일단 자주 나오는 건 요 정도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살짝 응용이 들어가면은 이제 둔각 넘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야. 우리 이제 일반각 쓰기로 했잖아요. 각도가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얘가 넘어가는 각도도 우리가 다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35.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135도는 45도가 몇 개? 3개지. 곱하기 3. 4분의 3파이 이렇게 써지는 거. 이런 느낌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한 번 더 해볼게. 자, 120도는 60도가 몇 개지? 2개지. 3분의 파이가 2개 있는 거. 몇 파이야? 줄지 마. 2파이. 됐죠? 이렇게. 야, 이걸 보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알겠지?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할 때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되는지 스스로 공부하면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보고 이해하는 게 네 목표가 아니라 집에 가서 다시 정리했을 때 내가 온전하게 이해하자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점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전 숙제 이런 거 안 믿어요. 무조건 점수. 알겠지? 공부를 제대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 리가 있니? 나는 없다고 생각해. 알겠지? 더군다나 수학이잖아요. 수학은 절대 공부를 한 거만큼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태까지 착각하지 마. 여태까지 나는 공부를 하는데 성취도가 안 나온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수학 공부를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을 거잖아. 그제? 맞아? 수학에서는 거짓말이 없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말은 수학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말이야. 알겠지? 그럼 나는 충분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제대로 안 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맞냐? 알겠지?
야 1차 학평 점수 제가 계산해봤잖아.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예상 외에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다 결과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만족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들일 건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달 정도 봤잖아요. 그럼 한 달 정도 공부했을 때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진짜 열심히 했나? 내가 이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시는 분들은 발전이 없을 거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고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은 진짜 더 열심히 하시면 점수 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수학은 점수가 갑자기 오르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올라가 있어. 근데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잘했을 때 한 번 떠올리는 것보다 내가 못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왔을 때 기억이 더 뇌리에 세게 박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동물이 자꾸 못하는 것만 기억해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 잃는 거야. 수학은 자신감 잃으면 끝이야. 알겠냐? 수 1부터는 다 수상하까지는 그냥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은 수원부터 시작인데요. 수원부터는 뭐도 같이 챙겨야 되면 멘탈 같이 챙겨라. 알겠어? 멘탈 같이 챙겨. 멘탈 무너지면은 공부가 안 되니까요. 알겠어요? 니네 지금 이거 지수로고 딱 첫 단원 한 거 맞죠? 우리 지금 이거 넘어가고 삼각함수 나왔죠? 지수로고 못했다고 삼각함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음? 다시 새로운 시작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만족스럽지 못하시는 분들은 삼각함수를 공부할 때 좀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기회는 3번이야. 첫 번째 기회는 나갔어. 끝났지? 2번 더 남았습니다. 뭐랑 뭐? 삼각함수 남았고요. 뒤쪽에 마지막에 뭐 남았어요? 수열 남았잖아요. 알겠지? 3개 중에 이제 하나 그냥 끝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되죠? 자주 나오는 순서를 보게 됐을 때는 수열이 요즘은 진짜 깡패야. 제일 많이 나와. 알겠지? 얘랑 비중이 비슷비슷해. 나오는 비중이. 알겠어요? 아직 2개 요 부분 남았습니다. 알겠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멘탈 무너지는 순간 내신도 망하고 선행도 망하는 거야. 알겠지? 멘탈 잘 챙기세요. 중간에 멘탈 놓으시면 안 돼. 알겠음? 중간에 멘탈 놓으면 안 된다고.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야. 알겠지? 너가 여기서 그만두면 너는 더 이상 수학을 할 수 없을 거야. 저는 이 말을 전달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얘들 결국에는 졸업할 거면 수투까지 공부를 하진 않겠냐? 맞아? 언젠간 할 공부 아니냐? 그걸 당겨서 하는 거죠. 그럼 지금 포기할 거면 그때 가서도 포기하게 될 거라고. 그럼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참고 해. 그게 답이야. 알겠음? 예. 멘탈 잘 챙기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기준 말씀드렸지. 정확하게 전달할게. 개념 20개 기준이야. 미만입니다. 미만. 이하야. 이하까지 하자. 여기보다 살짝 밑에이신 분들은 개념이 지금 정리가 잘 안 된 거니까 지수로그 파트 나중에 2번째 공부하실 때 다시 신경 써서 잘 정리하세요. 알겠죠? 저랑은 이제 정리 못해요. 시간 없어요. 복습은 시켜드릴 거긴 한데 제가 따로 뭘 수업 때 해드리진 못합니다. 시간 없어가지고. 알겠지? 그 다음에 전체 개수가 20개 이하인 분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 뒤집어진다. 반편중고사 때문에 뒤집어져요. 우리 어디만 시험 본 거예요? 여기만 시험 본 거잖아요. 반편중고사 전범이죠. 점수 뒤집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못한다고 너무 나약해질 필요 없어. 지금 점수 높다고 너무 자만할 필요 없어. 이거야. 마지막에 뒤집어져. 알겠니? 전범위로 바뀌었을 때는 진짜 다르다고. 실력 편차가. 알겠습니까? 제가 일단은 진도는 진짜 빡빡해요.
알겠죠? 우리 여유 없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삼각함수도 같이 해야 돼요. 병행하면서. 알겠습니까? 병행하면서 진행하다가 진짜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과감하게 수원은 내려놓고 내신 집중할 거예요. 마지막에는. 알겠지? 그러다가 시험 다 끝나게 되면은 우리한테 남은 시간 한 달이야. 알겠니? 얼마나 빡빡한지 이해되니?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우리한테 남는 시간 한 달밖에 없습니다. 6월 둘째 주가 반편성고사예요. 5월 첫째 주에 시험 끝나요. 진짜 한 달밖에 없어요. 그 시간 안에 이걸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알겠지? 됐음? 그 다음에 중간고사 100점 목표입니다. 알겠죠? 100점 목표입니다. 100점. 알겠어요? 25분 쉴게요.